이 영상은 번개장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중고거래 자체를 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전 여자친구한테 받은 편지를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숟가락인데 숟가락 부분 없는 숟가락. 공항에서 체류되는 뭐 캐리어라든가 세로미님은 중고거래 많이 하세요? 어플 생기고 나서는 간간히 조금 해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2008년에는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4조 원이었대요. 2025년 올해는 43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보인대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럴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중고거래를 뭐 해외에서 요즘 막 진출하고 있다는 추세라는 거 보면 또 해외는 그런 걸 안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만 그러는지 외국인들 모아서 얘기 들어볼까요? 저희는 해외에서도 중고거래가 우리나라처럼 대세인지 소탐해보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출신 한 분씩을 모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각자 본인 출신 국가에서 중고거래 자체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으면 O, 없으면 X. 자, 하나, 둘, 셋. 네. 그 중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고 어플은 시행유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애플을 썼다가 삼성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시행유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시행유라는 앱에서 그 제가 판매자로서 판매하는 제품이 정품인지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어서 택배사 이제 가가지고 그 물건을 맡기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거의 다 택배로 거래를 하는 거죠. 일단 일본에도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고 사는 것은 골프용품, 택배로 붙이는 게 보통이고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데 물건을 줄 수 있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사이트를 통해서 뭐 계좌에다가 돈을 이제 송금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케이팝 많이 좋아했어요. 앨범 많이 샀고 포토카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멤버 받으면 받았어요. 앨범보다는 포토카드만 받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 민티 앱에서 팔았어요. 혹시 어떤 가수를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엑소. 엑소란 제가 동기였습니다. 요즘 친구들 보면 명품백을 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서 인스타그램용 사진 찍고 다시 팔고 이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막 여행 같은 데 가면 인생 사진 남기고 싶고 하는데 똑같은 옷 입고 가면 조금 그 감흥이 좀 덜하잖아요. 한 번 여행 갈 때 딱 입고 판대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살고 그래서 버지니아에서만 해봤어요. 이베이로 그때는 저 피겨 선수였어요. 진짜요? 두루루루루루 피겨 원피스 피겨 의상 사야 됐었어요. 택배로 받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온 것 같아요.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가서 받아오려면? 차로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로 가면 6시간. 차로 진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게 엄청 힘들어요. 각자 이런 것까지 거래된다 이런 거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면 좀. 일본에서 그 메르카리 그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전 여자친구한테 받은 편지를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묶음으로 멘트가 써있어 뭐 보고 싶다 뭐 그런 멘트가. 비밀 상자 같은 거 있어요. 비밀 상자? 그러니까 뭐 공항에서 체류되는 뭐 캐리어라든가 첼로는 택배사 캐리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신기한 건 깨진 거, 파는 거. 숟가락인데 숟가락 부분 없는 숟가락. 잡이밖에 없어요. 뭐야, 그럼 젓가락 아니에요? 맞아. 근데 진짜 사는 사람 있어요. 약간 미술 하는 사람은 그런 약간 이상한 거 필요하잖아요. 각자 본인 출신 국가에서 중고거래가 과거에 비해 좀 많이 늘어났는지.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하나 둘 셋. 다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중고 거래 사이트라고 하면 메르카리가 1등이고 또 이용자가 뭐 2천만 명인가 넘는데요. 기본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되니까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고 경제 상황이 젊은 친구들은 좋지 않은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뭐 다른 물건 살 수도 있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신세대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 트렌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약간 Y2K. 맞아. 그 감성. 그래서 폴라로이드, 벨 바텀 진스, boots with the fur, boots 게다가 환경
그 환경에 좋은 그 선택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기성세대는 필요한 것,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같은 거 사는 것 같아요. 그 신세대 좀 더 원하는 거, 좀 더 명품 쪽에 근데 돈이 없어요. 학생 생활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원해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제품에게 되게 아끼는 감성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20대에 쓰던 종바지 아직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감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입고 예를 들면 사진 찍고 그 인스타나 SNS에 올리고 됐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유라는 앱이잖아요. 그래서 시행유의 예로 이제 2020년이어도 시행유 이용자가 5억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억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다르다. 일단 인구가 다르지, 그치? 올해 사람이 많으니까. 외국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만 중고가 트렌드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중고 거래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체 남이 한번 썼던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 거래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중고 거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찾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이 저는 갈수록 똑똑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나에게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가? 그 필요한 제품을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내가 사용할 것인가. 새 제품이 있으면 1,000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이 한 6개월, 7개월, 8개월, 한 1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사실 나는 이 제품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이 제품의 잔존 가치를 내가 떠안고 가느니 다른 곳에 이제 판매를 해서 그 가치를 내가 득하고 득한 가치를 내가 활용을 해서 더 효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중고 거래 시장은 저는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디지털 환경이 점점 발전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중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소비의 형태가 과거에는 내가 물건을 구매해서 소비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끝났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성 있는 소비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물품을 사서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의 형태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거래의 성장은 한정된 돈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하려는 요즘 세대들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중고 세대 중 한 명으로서 오늘은 꼭 저에게 가치가 사라진 중고품들을 어플에 올려 팔아볼까 합니다.